안녕하세요. 게이오지의 다운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. 사실 저는 코로나 전이랑 후랑 달라질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평소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취미가 어떤 게 있나요, 주로? 올해 이제 강아지 키우게 되는데 강아지에 맞춰진 취미를 요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곳을 탐색을 해본다든지 뭐 검색을 해본다든지 가보던지 그런 식으로 강아지한테 좀 맞춰진 것 같고, 책도 제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책을 되게 요즘 많이 읽고 있고 그쪽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. 다운님이 이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팬들이 있었는데. 악기는 일단 건반은 잘 치고 기타 조금, 진짜 조금 살짝 칠 줄 알고요. 네, 건반은 제가 옛날부터 쳤었어서 오히려 보컬보다 좀 더 자신 있는 좀 처음 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?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에 시작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. 그럼 음악하고는 관련이 네. 없나요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악이 엄청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파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가다가 또 노래 부르는 걸 또 더 좋아하게 돼서 노래로 다시 바꾸게 되었고, 이제 하다 보면서 더 좋아지는 걸 찾아간,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맞춰진 음악을 듣고 그걸 연습을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가 더 좋아하는 음악과 하고 싶은 음악 쪽으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엔 그거였지만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찾았을 때,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흑인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. 혹시 그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네. 흑인 음악을 기억하시나요? 어떤 사람이었는지?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국내 흑인 R&B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그 시기 때 딱 이제 브라운 아이즈 소울, 브라운 아이즈 막 뭐 그 전이면 솔리드 되게 이제 많았거든요. 그때 이제 막 엄청 많이 찾아보게 되다가 이제 점점 해외로 넘어가기 시작했죠. 본토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. 해외 아티스트는 네. 뭐 브라이언 스틸러 이런 쪽인가요?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LP판을 모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거기도 흑인 음악이 굉장히 많았어요.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뭐 모타운도 그렇고 되게 올드스쿨한 노래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좋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.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었던 기억으로는 이제 루더 밴드로스나 아니면 뭐 너니 해서웨이 그 정도였는데 제가 20대부터 흑인 음악을 이제 더 자세히 듣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달라졌죠. 이제 좀 더 트랩 쪽도 많이 듣고 브라이언 스틸러나 아니면 뭐 타달라 사인이나 거의 모르는 곡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.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올리게 된 거는 어떻게 올리게 되셨나요? 먼저 하시던 그 지인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구했죠.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올리고 싶은데 어떤 창구가 있을까. 그냥 곡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반응을 이제 보고 싶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. 유튜브 아니면 뭐 사운드 클라우드. 근데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는 음악만 올리면 되니까 사실 mp3 그 파일만 그냥 올리고 가사만 써서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. 근데 유튜브는 뭐 이미지도 갖고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몰랐고 그냥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활동하다가 지코님을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혹시 그 영입 제안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사실 좀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당시에 제가 2018년 11월이었을 거예요. 그때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EP 앨범을 제가 처음으로 낸 날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날 내고 나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어요. 뭐 이번 앨범 되게 좋게 들었다? 뭐 이러면서 이제 팔로워가
와서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받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. 그때 아마 지코 형이 그 해외 투어였나 공연 많이 하고 계실 때여서 시간을 이제 후에 맞췄어요. 11월에 안 만나고 12월? 1월인가 그때 아마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처음 연예인을 이제 만나는 거였어가지고 굉장히 떨렸었어요. 근데 한 5분, 10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사납게 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때 이제 첫 만남에 이제 계약 얘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쑥쑥쑥쑥 지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네, 그 소속사가 생기고 네.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? 가장 좋은 점이라면 외롭지 않아요. 이제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니까 이제 자문도 혼자 구하고 피드백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피드백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혼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KOG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싱글 발매를 하셨잖아요. 그때 반응을 보면서 어떠셨나요? 놀라셨나요? 아니요. 놀란 건 없었고 뭐 특히 떨리는 것도 없었고 물론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랑 멜론에 발매라는 거랑은 다르지만 사운드 클라우드는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, 곡을. 음원 플랫폼에 제 노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냥 예전에 제가 그냥 올렸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냥 이제 들려주는구나 에 대해서 떨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KOG 지코님 같은 경우는 또 장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잖아요. 네. 다운님의 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나요? 그게 시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편이어서 저번에 밝은 거 냈으니까 이번에 어두운 거 내자 그렇진 않아요. 그냥 쓰다 보면 이게 밝아지거나 쓰다 보면 어두워지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익숙한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. 가끔씩은 익숙한 거를 그냥 하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어요. 나중에 메인으로 해보고 싶은 장르는 있죠. 저는 밴드 음악 굉장히 좋아해서 나중에는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작업물들에 이제 새벽 제세동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그 제세동이 이제 심실세동 할 때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 기계, AED기, 네, 제세동기를 그냥 이제 새벽에 심장이 다시 뛴다 라는 의미. 그러니까 제 노래를 듣고 이게 다시 막 뭐 자장가처럼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깨우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, 처음에. 그게 이제 제 첫 믹스테이프 제목이었었는데 뭔가 내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앨범을 표현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제목을 짓고 이야기를 좀 풀게 된 앨범입니다. 어릴 적 꿈이 이렇게 소설가였다고 하시고 네네. 쓴 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들을 수 있을까요? 소설이라기보다 약간 에세이 같은 건데 그냥 제가 여행하면서 쓴 책이거든요. 여행을 하거나 제가 방황을 했을 때 뭔가 일기처럼 남겨놓은 건데 거기에 좀 더 이제 재미 요소를 좀 많이 넣은 지금 300페이지 정도 썼고 그거를 원래 이제 그냥 꿈만 꾸고 있었어요.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였어요. 그냥 무작정 나는 작가가 될 거야가 아니었고 그냥 작가도 해보고 싶고 음악도 해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서 그 중에 이제 한 피스예요. 그래서 내용은 되게 부끄러운 내용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머니한테 반항을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낱낱이 적혀 있어서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는? 약간 고백한 그런 느낌이 네, 거의 고해성사를 이제 책에다 한 그런 거라 네, 가끔씩 보면은 반성할 때가 많아요. 회고록 같은 느낌이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나 작업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? 일단 이번 앨범에는 몇 곡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서 어떤 플랭스의 정규 앨범으로 나올지 EP로 나올지는 결정이 안 됐나요? 네,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. 제가 좀 결정을 잘 못해서 항상 좀 많이 변해요. 정규 앨범을 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? 그 음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.
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내고 싶은 그 욕망이 엄청나게 큰데 못 낼 것 같아요. 제 그 이 지금의 마인드면은 평생 못 내지 않을까. 너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해서 누군가 옆에서 그냥 내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곡은 너무 많아서 지금도 사실 모으면 정규는 두세 장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들려주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. 네,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마인드가 좀 더 부끄럼 없어지고 좀 프로처럼 바뀐다면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요? 저는 정규 앨범 이미 제목까지 다 정해놔서 컨셉은 다 정해졌거든요. 네, 컨셉이랑 제목, 내용까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거기에 이제 맞춰지면은 네, 나올 예정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나와 있겠네요. 그렇죠. 갑자기. 네.